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은 투표 잘하고 오셨겠죠? 자, 이번 총선에서는요, 특히나 비슷한 이름의 정당이 많아서 투표 전에 고심이 깊으셨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공약도 유독 많았는데요. 특히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지원, 그리고 꾸준한 지역개발 등을 대표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총선 이후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보시다가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전화 메시지 남겨주시면 도움드리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서 끝까지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할게요. 오늘은 수직 증축, 그러니까 아파트의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좀 깊이 있게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는 아파트 투자를 임하실 때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무엇인지도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의 사례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존의 아파트를 평가하는 기준들이 지금 이 수직 증축 리모델링의 사례에 따라서 어떻게 평가하는 방법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왜 그런지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사례들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라는 것은요. 기존에 이제 2014년 4월 25일부터 그러니까 만 약 6년 전에 시행이 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업 승인 절차 관련된 내용을 통과한 사례들이 한 번도 없다가 올해 2월 달에 최초로 송파구에 있는 성지 아파트라는 곳이 사업 승인 절차를 통과해서 올 한 9월 달, 10월 달 정도가 되면 이주하고 내용들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주로 대단지 아파트들 아니면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 나홀로 아파트들 이런 여러 아파트들의 종류가 있을 경우에 나홀로 아파트 혹은 소규모 아파트들이 있었겠죠. 200세대 보통 내외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용적률을 다 찾아 먹었다라고 한다면 투자 가치가 없다. 그래서 노후화가 되면 될수록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보통은 알고들 계셨었는데요. 이 사례를 보시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혹은 기존의 1기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이미 고층으로 15층 이상으로 지어진 아파트들의 경우에도 잘만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들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내용들을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송파동의 성지 아파트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리모델링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15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 노후화나 억제 기능 개선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전면 철거 방식으로 하는 재건축 방식이 아니고요. 철골 보강, 그다음에 설계 변경 등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증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층수를 좀 더 올린다거나 보강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의 차이를 우선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리모델링은 사업 방식부터 보시면요. 골조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을 골조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서 평형대가 그대로 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골조를 보강을 하면서 실제로 지금 송파동 성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의 벽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있는 벽들을 더 키웁니다. 그래서 28평형대가 30평대 초반이 되기도 하고요. 30평형대 초반이 30평대 후반 혹은 40평형대까지 평형대가 늘어나는 장점들도 있기 때문에 골조를 꼭 유지하시는 건 아니고 골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더 키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무방할 것 같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재건축 재개발은 전면 철거 후에 신축을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장점은 사업 가능 연한이 준공 후에 15년 이상 되면 가능합니다. 송파구에 있는 성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준공 후 28년 정도뿐이 안 지났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준공 후 30년 이상이 되고 실제로 40년 이상이 됐는데도 재건축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 연한이 좀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안전지단 관련해서는 리모델링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수직 증축으로, 그러니까 높이 짓는 경우에는 B등급 이상을 받아야 되고요. 수평 증축으로, 그러니까 좌우로 증축을 할 경우에는 C등급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D등급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대수 중간은 기존의 15% 이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세대였다라고 한다면 300세대 15% 이내에서만 그 숫자가 더 늘어날 수가 있고요. 세대수가 증가할 수가 있고요. 층수로는 최대 3계층까지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도정법이다 보통 이렇게 많이 아시는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관련된 그 법 적용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 건축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겠지만 조금 더 절차가 좀 간소화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뒤에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직 증축이 있고요. 수평 증축이 있는데요. 수직 증축은 기존 건물 위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15층이었으면 17층, 18층 이렇게 위쪽으로 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우수하고요. 그리고 그 일반 분양분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합원들의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수평 증축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늘리는 거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그 소형 면적들이 안전에 대한 좀 장점은 있지만 안전성 검증 기간이 간소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늘리기 때문에 세대를 더 늘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성이 좋게 하려면 수직 증축을 해야 되는데요. 수직 증축의 또 단점은 지반이 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이런 지역들을 보시면 지반을 관련된 안전진단들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지금 송파동의 성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가 안반이 많이 있어서 이 수직 증축을 통과했다. 이 내용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직 증축의 리모델링의 추진 절차를 보시면요. 조합 설립, 그리고 1차 안전진단, 건축심의 신청, 1차 안전성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합 설립 같은 경우에는 동의율이, 전체 조합원의 동의율이 67%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기존의 재건축 같은 경우에 75%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 단계가 조금 더 좀 완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계획 건축 심의를 하고 1차 안전성을 통과를 하면 사업계획 신청하고 그다음에 나서 2차 안전진단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2차 안전진단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기존에 지금 송파동의 성지 아파트 예를 계속 들고 있는데요. 2차 안전진단 받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었고요. 시공사 선정은 이미 5년 전, 6년 전 그러니까 지금 더샵이라는 브랜드를 쓰는 포스코 건설에서 지금 송파동 성지 아파트는 시공사로 정해져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계획을 잡으실 때 너무 단축해서 보시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올해 2월 달에 있었던 것이 사업 승인인데요. 사업 승인을 송파구에서 성지 아파트에게 올해 2월 달 명절 때쯤에 내줬습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갑자기 좀 폭등하는 사례들도 있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주 및 철거는 앞두고 있는데 올해 가을 정도에 아마 이주하고 철거가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2차 안전진단 해서 착공해서 입주하시기까지는 앞으로 한 3년에서 4년 정도 보시면 무방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송파동 성지 아파트가 왜 가장 중요하냐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있는 첫 수직 증축 사례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용적률을 어느 정도 찾아 먹었거나 아니면 이미 고층으로 지어진 아파트들한테는 사실 이런 수직 증축이 하나의 큰 희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아파트 투자하실 때나 아니면 기존에 노후 아파트에 살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첫 사례인 송파동의 성지 아파트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존에는 298세대입니다. 그래서 2개 동이었었어요. 그래서 지하 2층까지 돼 있었었는데 298세대라고 한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는 대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좀 저평가되어 있었었는데 이것이 리모델링 후에는 42세대가 일반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분을 하고 나면 340세대로 늘어나고요. 입지는 아주 좋습니다. 보통 송파구의 헬리오시티 아파트들을 많이들 아시는데 길만 건너면 지금 성지 아파트고요. 전용 면적이 66제곱미터, 84제곱미터가 기존의 면적이었었습니다. 그 두 가지 타입이었었는데요. 66제곱미터가 전용 80제곱미터로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는 한 20평대 후반이었었는데 30평대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84제곱미터는 기존에 30평대였는데 전용
103제곱미터로 바뀌기 때문에 이건 30평대 후반에서 한 40평 정도로 방이 4개짜리로 바뀌고요. 요거는 방이 기존에 2개였는데 3개로 바뀌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실거주를 생각을 하시면 실거주 생각하실 경우에 가족 수나 이런 구성원들을 생각을 하셔서 이거를 미리 사시면 30평대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난 좀 가족이 크거나 아니면 아들이 둘이 있어서 좀 큰 방 2개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84제곱미터를 선택을 하셨다가 나중에 받는 거는 약 한 40평 정도 되는 것들을 받으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규모는 지금 지하 현재는 2층입니다. 일부 지하 2층까지 있는데요. 지하 3층으로 늘어나고 기존에 15층이었었는데 3개 층을 더 업해서 18층까지로 늘어나는 규모고요. 용적률이 지금 상당히 많이 찾아먹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기존에 274%였었는데 앞으로는 431%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보통 그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의 용적률을 먼저 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서울시의 대부분 용적률은 200에서 250% 내외인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미 270%였음에도 불구하고 430%까지 용적률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아파트 투자 관점을 좀 바꾸셔야 된다. 이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런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들을 좀 매기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서 실제로 내가 투자를 얼마 정도에 해야 되는지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66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실거래가는 한 9억 3천 정도의 실거래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그리고 이제 66제곱미터가 변경이 되면 80제곱미터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인근에 있는 신축 아파트인 헬리오시티랑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보면요.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 지금 30평대는 17억에서 18억 정도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라는 약간의 단점들, 안 좋은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한 80% 정도를 계산을 한다라고 본다면 약 14억에서 15억 정도는 성지 아파트도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9억 3천을 주고 사셨을 경우에 지금 5년 전에 포스코건설에서 추가 분담금으로 설정해 놓은 금액은 1억 5천이었었는데요. 아마 전체적인 기본형 건축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2억 정도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시면 9억에서 더하기 지금 2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가치는 한 11억 정도 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내가 한 2억에서 3억 정도 주고 사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산 방법으로 하시면 여러 가지 투자 방법들이나 아니면 실제로 좀 그 저평가된 아파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 자료는 국토부통부의 시리얼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제가 그대로 따와서 제가 좀 살을 붙여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들인데요. 부동산이 고도화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고도화됨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도 예전처럼 좀 간단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재건축, 재개발 투자, 특히 서울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신축을 할 만한 지역들은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하시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송파동 성지 아파트의 사례는 일단 1차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건물을 더 위로 올려서 가치까지 끌어올리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15년 이상 된 오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허용이 된 그런 리모델링이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옆으로 키우는 수평 증축보다는 더욱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만큼 첫 사례인 송파동 아파트에도 관심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지는 정보체크 시간에 대표님께서 이미 검증을 끝내신 두 지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부터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유광수 대표와 첫 번째로 떠나볼 곳 바로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인데요. 5호선 장안평역 근처에서 1.5룸 구조의 아파트를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아파트의 가격은요, 약 2억 2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오늘 5호선 오피스라인 직장인들이 많은 노선 따라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동대문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장안동 1.5룸 아파트예요. 주변 환경부터 살펴주시죠. 네, 입지부터 보시면요. 5호선 장안평역이 있고요. 장안평역과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소개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5룸이고요. 1.5룸은
1.5룸이 좀 작게 설계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투룸도 설계 가능하지만 1.5룸을 넓게 설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지적인 특징을 보시면 중고차 매매 단지로 장안평들은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이곳이 현재는 한 3층 정도 된 노후화된 건물들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도심 재생 지역으로 묶어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향후에 있을 좀 고층 빌딩들이 들어섰을 경우에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좀 지역적인 현장을 답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이제 중랑물 재생센터 그리고 중랑천 이런 것들이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말씀드리는 제가 아파트는 장안평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 요 북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밑에 있는 중랑물 재생센터가 기존에는 좀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 있는데 이것이 지하화되고 공원화될 예정입니다. 그 면적이 상당하기 때문에 물건지 주변에 대형 공원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있습니다. 상습 정체구역이라고 알고 있는 한 10.4km 정도 구간을 민자 사업으로 해서 2024년에 착공 예정이고요. 실제로 서울시에서 관련된 내용들은 다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감도를 보시면 위쪽에 있는 모습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로 관련된 내용이 정체구역이었었는데요.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층부는 공원화되고 지하화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내용들에 있어서 토지의 지가, 인근에 있는 지가들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견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서울시에 있는 대표 도서관이 2개가 이제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동대문구에 있는 전농동하고 그다음에 강서구에 있는 마곡동하고 이렇게 2군데 생길 예정인데요. 지금 물건지하고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장안평역이 기존에 있던 노후화된 시설들 아니면 좀 변두리의 느낌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니고 서울의 저평가된 지역이었는데 아주 좋은 그리고 깨끗한 지역으로 변모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매매 금액은 2억 2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까지 층수하고 평형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 시세를 보시면요. 보증금은 2억 1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실제 투자하시는 금액은 아파트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1,500만 원, 2,500만 원 요 정도로 가능하십니다. 실제로 지금 서울 시내 입지가 좋은 역세권의 아파트 아니면 위치가 좀 좋은 한강변의 아파트 이런 곳들을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최소 5억에서 10억 이상 투자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아주 소액으로 약 한 10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 시세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2천만 원 기준으로 월 80에서 85만 원이 예상이 되는데요. 대출을 활용을 하시면 실제 투자하시는 금액은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다세대 주택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오피스텔이 있고 이렇게 된다면 역시나 나중에 환금성 부분에 있어서는 아파트가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그리고 또 지금 역세권일수록 1.5룸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룸이 있고 그다음에 투룸이 있다라고 했을 때 원룸은 사실 너무 좁고요. 1인 가구가 거주하시기에는 투룸은 좀 큽니다. 그래서 가장 수요가 많은 1.5룸 그리고 특히 3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까지의 수요들이 계속해서 1.5룸을 찾고 있고요. 역세권의 1.5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크게 변화되는 부분과 함께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1.5룸 아파트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지역 정보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유광수 대표와 두 번째로 떠나볼 곳은요.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이네요. 5호선 방화역 근처에서 이번에도 1.5룸 고제 다세대 주택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시세는 약 1억 9천5백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오피스라인과 더불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소식이 가장 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지역인데요. 강서구입니다. 바로 가볼까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그 마곡지구라고 하는 대형 업무지구가 있는 지역을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과연 이 지역이 공실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물건지는 방화역에서 도보로 2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쾌적한 지역이고 해당 지역 내에서의 입지도 3면이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채광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실의 걱정이 없었어야 되는데 좌측으로는 지금 개화산이 있고요. 위쪽으로는 한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뻗어나갈 수 없는 지형이기도 하고요.
마곡지구라는 든든한 업무타운이 있고 그리고 이 마곡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마곡중앙공원, 서울식물원이라는 식물원도 늘어나고 있고요. 한강과의 거리 그리고 자가용을 이용했을 경우에 올림픽대로와의 접근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김포공항 버스터미널 주변의 개발들 그리고 김포공항 주변의 유휴부지를 계속해서 서울시에서 발표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계속해서 발전을 할 것인데요. 기존에 있는 이렇게 유휴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은 강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호재들도 있고 이 밑에 쪽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었는데 재개발 지역들이 계속해 하나 둘 점진적으로 지금 추진 단계들을 거쳐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마곡지구 서쪽에서 이런 소형 특히 수익형 부동산들이 위치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희소성들을 꼭 현장에 오셔서 직접 좀 돌아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입지 부분부터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자, 강서구 방화동인데 희소성까지 언급을 해주셨어요. 자, 그럼 저희가 가격을 만나보기 전에 이쪽의 대표적인 호재들을 몇 가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마곡 산업단지나 어떤 소식들 또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이제 그 강서구에서 임대업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기존에는 사실 그 임차인들이 고임금 직장인들이 많았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인정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인데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그 강서구에 있는 마곡지구 주변에 있는 곳에서 임대업 하시는 분들은 고임금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고요. 실제로 들어오는 임차인들의 직장이나 아니면 이런 대기업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마곡지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들도 마곡지구 주변에 충분한 임차 수요들을 받을 수가 있고요. 기존의 여의도의 수요 그리고 김포공항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고임금 직장인들의 수요를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곡지구는 LG 대기업을 기반으로 한 대형 업무단지들 그리고 사이언스 파크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장을 꼭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김포공항 버스터미널입니다. 그래서 버스터미널이 향후에 더 생겨날 예정이기 때문에 서울의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강동과 더불어서 강서구 지역이 변두리가 아니고 좀 중심지로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적인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매매 금액은 1.5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1억 9,5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 금액을 생각을 하셨다고 한다면 전세를 안고 투자하시면 소액인 1,000만 원으로도 투자가 가능하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2,000만 원 기준으로 월 70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을 하시면 실제 투자하시는 금액은 약 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라는 소액으로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는데요. 초역세권의 집가 상승해서 지금 인근에 있는 집가들을 보시면 아마 계산을 해보시면 지금 시세로 해서 땅을 사셔가지고 요 금액대로 설정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김포공항 주변에 실제로 대형 개발 호재들이 있는지 지하철이 더 어떻게 들어오는지 부분들 검토해 보시고요. 마곡지구 주변에 소액 투자 제가 1,000만 원 말씀드렸는데 아마 인근에서 투자하시는 물건들은 5천만 원 이상 가능하신 물건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검토를 해보시면서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곡지구 주변에서 소액 투자할 만한 부동산 찾으시는 분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서구 방화동에서 1.5룸 다세대 주택까지 소개해 들어봤고요. 자, 1:1 무료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그런 정보처럼 유망 지역의 소액 투자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문의 주셔서 1:1로 무료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꽉 채워주신 유광수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유광수 대표님과 함께한 정보들 다시 확인하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저희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투자의 꿀팁 드릴 분 이번 모셨어요. ENR 연구소의 김창범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투자에 나설 때는요, 혼자 찾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두 지역 어디 준비해 주셨어요? 네, 오늘은 이제 금천구에 위치해 있는 소형 오피스텔을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문화의 거리라 할 수 있는 바로 이제 홍대 입구역에 위치해 있는 투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가져와 주신 두 지역 매력이 서로 다를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금천구부터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창범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곳은요.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인데요. 1호선, 7호선 함께 교차하는 가산 디지털 단지 역세권에서요. 오늘 방 2개짜리 오피스텔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요. 약 2억 5천만 원에서 2억 7,500만 원까지 예상되래요. 자, 가산 디지털 단지역 딱 생각을 하면은 직장인이 정말 많은 곳으로 떠오르는데요. 이곳에 역 주변에 오피스텔이라고 하니까 아마 직장인들 타겟으로 가져오신 것 같아요. 입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가보실 곳이 바로 가산 디지털 단지, 그리고 구로 디지털 단지, 그 일대에 위치해 있는 금천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울 안에서 딱 이제 구만 들었을 때 좋은 동네, 안 좋은 동네, 이렇게 인식이 좀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이러한 이제 지역적으로 노후되고, 그리고 어떠한 이제 저소득층이라든지 또는 부동산에 있어서 조금은 주목을 받지 않은 그러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 지역이 뜨는 이유가 제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지역이 계속해서 부동산 상승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 내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일단은 이제 시흥 IC 쪽에서 이렇게 이 일대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가산 디지털 단지역입니다. 바로 1호선과 7호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가산 디지털 단지를 도보 약 10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도보 10분이다라고 하면은 역세권은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일대에 위치해 있는 대형 업무 단지이죠. 바로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와 가산 디지털 단지, 이러한 업무지와 도보권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위치에 있는 이 일대에 있는 주거적인 어떤 부동산들은 사실 역과의 거리보다도 이 근무지, 업무지와의 거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위치에 있고, 여기에서 이제 주목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신안산선이겠죠. 금천구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신안산선입니다. 지금 이제 시흥대로에서부터 쭉 타고 와서 바로 이쪽 여의도로 확장을 해나가는 이 노선이 2024년도에 완공 예정이다라는 점이죠. 이 노선이 개통이 됨에 따라서 바로 역세권, 한 5분 내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역세권으로 바뀐다라는 점. 그 위치에 있다라는 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밸리, 그러니까 가산 디지털 단지와 그리고 지밸리, 이런 이제 단지별로 이렇게 이제 업무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 안에서 이러한 대형 업무지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업무 단지와도 굉장히 인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 지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저조했기 때문에, 낮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이 업무 단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총 6만여 평입니다. 60만 평이고, 그리고 3개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고용 인구입니다. 고용 인구. 현재로서는 약 16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계속해서 어떠한 기업 유치로 인해서 추후에는 20만 명까지 예상을 하는 그러한 지역 중에 하나이다. 그에 따라서 직장인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할 수밖에 없는 지역, 그리고 직주 근접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천구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신안산선 개통이 착공이죠. 착공이 2019년 9월 9일부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착공에 들어간 순간부터 그 일대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그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서울의 전체 단지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금천구에 위치해 있는 남서울 건영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 그러니까 일정 기간 2018년도 말에서부터 2019년도 말까지 전체를 따졌을 때 상승률 1위를 기록을 한 곳이 바로 금천구입니다. 지금 그 시기상 사실 그 외부적인 어떠한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지역적으로 보합세를 보이는 지역이 있고 또는 하락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고 그러한 지역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외부적인 부정적인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긍정적인 요소가 강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입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직주 근접성에 특화된 오피스텔입니다. 업무 단지를 바로 가까이에 끼고 있는 오피스텔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서울에서 매매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는 건 그 안에 호재가 충분하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전철 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2개 노선을 이용을 하는 그러한 지역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신안산선이 이미 착공이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도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이제 전철 라인 중에 하나인데 이 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안산 시흥에서부터 여의도로 확장을 하는 그러한 노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안에서 금천구를 따졌을 때 보시게 되면 구로 디지털 단지역과 그리고 신독산역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매물지와 5분 거리로 이렇게 위치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는 이러한 신규의 노선이 들어서고 완공을 하고 개통을 하고 나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개통 전에 투자하는 게 어떠한 차익 목적을 두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더 큰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러한 노선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 여의도와 그리고 서울역의 접근성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부간선 지화 산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이미 착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금천 IC에서부터 양평동까지 이 구간인데 이 구간이 현재로서 굉장히 정체 구간입니다. 그런데 지화 산업을 통해서 어떤 이제 그 차량의 이동을 조금 분산시키겠다라는 그러한 목적도 있고, 그리고 공원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착공이 들어갔고, 그리고 완공되는 그 시기는 올 하반기 정도 예상을 하는데 아무래도 한 1, 2년 정도는 조금 더 지연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생각이 들고, 이렇게 교통적인 부분이 전철 라인이 생기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지화 산업 그 사업 부분, 이러한 이제 도로적인 교통 호재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제 요 일대이죠. 독산역에서부터 그리고 새로 생기는 신독산역,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보시게 되면은 금천구청역, 이 일대가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발을 하냐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쪽에 우시장이 있습니다. 우시장이 있는데 이곳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됨에 따라서 노후된 지역이 어떠한 신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굉장히 깔끔해지는 그러한 지역으로 탈바꿈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하단에는 바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될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공군부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금천구 안에 군부대가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 군부대를 이전을 하고 여기에 대규모의 상업시설을 짓는다고 합니다. 대규모의 상업시설. 현재로서는 어떠한 상업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그 금천구 안에 새로 생기는 역과 함께 대규모의 상업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떠한 집객시설로서의 유동인구, 그리고 이 일대의 상주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를 보시게 되면 바로 대형병원입니다. 금천구 안에 대형병원이 생긴다는 점이죠. 바로 병실로 따졌을 때에는 800병상에서부터 한 900병상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대규모의 병원이 생긴다라는 점, 이 일대에 분명히 이 부동산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 주신 이유가 충분했네요. 저희 만나본 오피스텔 바로 근처에 5분 거리에 신안산선이 지나가게 된다고 하고요. 게다가 공군 부대까지 이제 상업지역으로 개발이 되면은 정말 다양한 호재들이 집가를 끌어올릴 것 같습니다. 아직 가격 반영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여기 오피스텔 가격 얼마나 될까요? 네, 이 일대의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2억 5천에서부터 2억 7,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세 예상가로는 2억 4,500에서부터 2억 6,500만 원. 그래서 전세로 투자를 할 시에는 500에서부터 1,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그리고 월세입니다. 월세로는 보증금 2천에 월세 90만 원 정도가 예상을 하기 때문에 대출을 안고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월세 시 8천에서부터 9천만 원 정도. 이 정도 선인데,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개통 전입니다. 그에 따라서 투자의 적기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500만 원의 소액 투자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금천구 가산동에서 투룸 오피스텔 만나보고 있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모든 분들은요,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에 2668번 활짝 열려 있고요. 자, 이렇게 호재들도 많은데 아직 그 가치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전략을 한번 세워주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대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주목을 받는 이유가 바로 하나의 철도 노선 때문입니다. 여태까지는 이 지역이 굉장히 주목도 못 받았고 투자의 가치도 못 느꼈고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이렇게 신안산선이 들어섬에 따라서 주목을 받고 실제로 그 일대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그러한 그래프를 아까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안산선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뽑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통적인 부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이 되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학군, 그리고 대형마트, 병원, 이러한 이제 시설물들로 있어서 이 생활 인프라들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곳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일대, 그러니까 가산 디지털 단지와 구로 디지털 단지, 그러한 업무지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소규모의 업무 단지가 아닙니다. 그 서울의 대표 업무 단지와 비교를 해봤을 때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업무 단지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직장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곳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 거리에 신안산선 개통이라는 아주 큰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금천구 가산동의 투룸 오피스텔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지역도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곳은요,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이네요. 2호선 공항철도 그리고 경의중앙선 함께 지나는 홍대구역 근처로 가볼 거고요. 자, 이번엔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3억 원에서 3억 6천만 원까지 예상되래요. 자, 이번엔 젊은 기운을 느끼러 홍대구역 근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은 물론이고요. 역 이름처럼 명문대학교가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학생들도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이 지역 주변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 일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수요가 굉장히 뒷받침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개발 호재가 없더라도 이 일대에 있는 주거적인 상품, 부동산에 있어서 주거 상품이라든지 또 상업시설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죠. 아무래도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개발 호재입니다. 우리가 개발 호재가 없더라도 어떠한 풍부한 수요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서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지역이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물건에 대해서 한번 만나보러 가면, 일단 홍대 입구역입니다. 2호선과 그리고 공항철도, 그리고 경의중앙선 총 3개 노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죠. 총 3개 노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도보권으로 그렇게 도보권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약 5분 정도로 3개 노선을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홍대 입구역입니다. 우리가 홍대 입구역, 그러니까 홍대 입구역을 보시게 되면은 그 환승하는 인원이 가장 많은 서울 안에서 홍대 입구역이 환승하는 그러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일대에 있는 어떠한 인프라들을 이용을 하고 환승을 하는 그러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표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2008년도에서부터 2018년도 그 지역의 어떠한 그 이용객에 대한 수요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약 10년 동안 분석을 해봤는데 퇴근 시간 하차 지역입니다.
퇴근 시간 하차 지역. 그 2008년도에는 1위가 강남역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가 신림역, 그리고 잠실역. 이러한 순위였었는데 우리가 퇴근 시간에 어느 한 지역을 가는 이유가 물론 집에 가는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약속 장소라든지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1위가 강남역이었고 2위는 신림역, 잠실역 이 순위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18년도를 한번 봤을 때 1위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잠실역, 송파구청역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2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위는 홍대 입구역입니다. 이렇게 홍대 입구역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상권이 활성화가 되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도 높아가고 그리고 상권을 이용하는 어떠한 20대, 30대 층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높아지는 그러한 우리가 그래프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홍대의 상권을 말씀을 드리면은 주야간 따지지 않습니다. 주간에도 굉장히 활성화를 보이고 있고 특히 야간에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 지역. 바로 홍대 일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대가 또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연트럴 파크라 할 수 있는 바로 공원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대형 공원이 생겼는데 이렇게 공원이 생김으로써 새로운 상권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외부의 인구가 계속해서 이 일대로 데이트하기 위한 또는 어떠한 친목 도모를 위한 그러한 인구들이 계속해서 몰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넘치고 그리고 활기가 넘치는 그러한 지역으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그 투자를 할 때 특히 월세 목적이신 분들은 공실률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 일대를 보시게 되면 2호 라인입니다. 서울의 2호 라인. 바로 이제 순환선인데 강남을 지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종로를 거쳐서 바로 요 일대를 오시게 되면은 홍대 입구역이 자리를 하고 있고 대학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에서부터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경기대 이 일대에 밀집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일대는 그 학생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 그리고 또 여기에서 업무지와 굉장히 쉽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2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에 따라서 일단은 학생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직장인 수요층이 또한 풍부하다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풍부하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임대차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선을 보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서울의 그 대중교통이라 할 수 있는 바로 이제 자전거 따릉이인데 따릉이 역시 홍대 입구역에서 이용하는 그러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그만큼 젊은 수요층이 이 일대에 밀집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입지에서 확인을 하신 것처럼 정말 사람 많고요. 유동인구 풍부하고 수요가 좀 보장돼 있는 곳이 홍대입구역 근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 많은 건 알지만 홍대입구역 쪽에 대표적인 개발 호재 어떤 게 있을까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호재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역은 호재가 없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수요. 그런데 여기에서 개발 호재를 한번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새로운 전철 라인입니다. 바로 원종 홍대선입니다. 원종에서부터 강서구를 지나 그리고 마포를 지나 홍대로 확장해 나가는 이러한 노선인데 현재 계획 단계이고 그리고 6월 달 정도면 조금은 구체적으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선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노선이 들어섰을 때에는 지금 현재는 3개 노선을 이용을 한다 말씀을 드렸지만 추후에는 4개 노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한 지역의 4개 노선 4개 노선을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이제 당일리 발전소입니다. 이 일대 바로 1930년도부터 발전소 역할을 해왔던 당일리 발전소인데 이 지역을 지하화를 시키고 그리고 그 지상부에는 시민들에게 개방을 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전소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복합 발전소로 역할을 한다라는 점이죠. 그게 바로 문화와 그리고 또 여기에서 녹지 공간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지역, 바로 이제 서대문구가 계속해서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수요만으로도 가격 상승의 여지가 충분한데 거기에다가 개발 호재까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가격이 본격적으로 궁금해지는데 매매 시세부터 살펴볼까요? 네, 한번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3억에서부터 3억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세 예상가로는 2억 8천에서부터 3억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2천만 원에서부터 4천만 원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이 전세가는 해마다 전세가가 증가를 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월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월세 현재 시세로는 2천에서부터 약 12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대출을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1억에서부터 1억 2,4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수요층이 굉장히 탄탄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대구역 근처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시세까지 만나봤습니다. 궁금지이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이렇게 자세한 가격 상담도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수요가 무엇보다도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대 학생에 대한 수요층, 대학생에 대한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 그리고 플러스가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상권입니다. 상권. 이 일대는 대학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대학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권이 또한 잘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이죠. 우리가 부동산에 관련된 연구 자료라든지 논문을 확인하게 되면 그 일대에 있는 상업지가 상승을 하면 따라 가격이 상승을 하는 게 주거지입니다. 주거지. 이렇게 상권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주거지 역시 부동산 상승으로 이어지는 곳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꾸준한 토지 가격 상승률입니다.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지역 중에 1위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새로 들어서는 전철 라인이 현재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당인리 발전소라는 사업이 있죠.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떠한 이제 교통적인 부분과 그리고 녹지적인 환경이 개선되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요가 풍부하다는 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도 풍부하고요. 꾸준한 지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홍대구역 근처에서 투룸 소개해드렸고요. 자, 핵심 지역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무료 세미나와 1:1 무료 상담도 오프라인에서 따로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서울의 핵심 지역 소액 투자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요. 매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세미나와 1:1 무료 상담까지 함께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착순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같은 번호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최호추진 김창모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김창모 본부장님과 함께한 정보들 다시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문자 상담 계속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적극적으로 이용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